중국전 이후 손흥민의 시즌은 마침내 끝나고 본격적인 휴식기에 돌입했다. 돌이켜보면 손흥민에게는 참으로 대단한 한 해였다. 손흥민은 트로피 없이 시즌을 마감하고 아시안컵에서 탈락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는 등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17골 10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아스날과 리버풀과의 최종전에서 2골을 넣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최종전에서 1도움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와의 국가대표전에서도 멀티골을 넣었다. 또한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골을 도우며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000경기 이상 출장했기 때문에 마침내 주어진 휴식은 정말 달콤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마침내 축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최근 팀 동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김승규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최근 각 구단의 차기 시즌 공식 일정을 발표했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졌다. 순식간에 시즌 개막일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지만 선수들에게는 개막까지 2달 정도 남았지만 지금 정규 시즌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있다. 유럽 구단 감독과 축구 디렉터들은 차기 시즌을 대비해 선수들을 계획하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이 속한 구단 토트넘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근본적인 원인은 토트넘의 선수층이 약하다는 문제였다. 게다가 손흥민을 제외하면 공격 라인에서 제 역할을 할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고 로저스의 기량이 갑자기 떨어져 이제는 주전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반기에 성공적인 영입으로 여겨졌던 메디슨은 후반기에 들어서서야 진짜 기량이 드러나면서 팬들을 실망시킬 뿐이었다. 게다가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 메디슨은 단 6개월 만에 성공적인 영입에서 실패한 영입으로 바뀌었다. 토트넘에 주어진 과제는 손흥민을 지원할 훌륭한 스트라이커 파트너를 영입하면서 선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수 구성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나왔다. 최근까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였다. 이는 토트넘의 영향력 있는 기자들이 유출한 정보였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에게 급여 인상을 주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팀 내의 레전드를 짜내는 토트넘 이사회의 부정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유출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트넘 내부의 인맥으로 팬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아케인 폴 오키프는 최근 놀라운 소식을 공유했다. 토트넘 팬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적 시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아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적 시장을 보내는 클럽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실패의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예를 들어 모든 영입 시도가 실패하고 추가 선수 영입 없이 이전과 같은 스쿼드로 시즌이 시작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손흥민이 없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므로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약 연장 옵션을 아껴두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미래를 그릴 생각이라면 이적 시장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가? 손흥민의 연장 옵션을 실패 조건으로 발동한다는 계획은 반대로 이적 시장이 성공적이라면 손흥민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최근 손흥민이 국가대표 데뷔 후 토트넘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뒤로 말이 없어서 이야기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구단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트로피를 주고 싶습니다. 계약에 대한 걱정보다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으로 미뤄보아 구단과 계약 연장 옵션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이티크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적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적인 선수 손흥민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토트넘의 구단으로서의 성공에 빼놓을 수 없지만 손흥민은 이미 베테랑의 나이에 도달했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전설적인 선수들을 대하는데 서툴지만 다른 구단과 달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선수들의 고령화 곡선의 리스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은 자기 관리에 뛰어나서 실력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갑자기 계약을 갱신하고 갑자기 중상을 입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몇 년 동안 뛸 수 없는 선수에게 주급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의 현재 상태는 선수 판매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공식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로 그 사실을 증명했다.
다른 B클럽들은 탱킹 시즌이 없고 몇 시즌마다 챔피언십 트로피를 노려야 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들과 달리 예외적인 클럽이다. 그들은 애초에 트로피를 따본 적이 없고 챔피언십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3년은 내다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트로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톱클래스 선수를 영입하려는 다른 B클럽과 앞으로 몇 년 안에 트로피에 도전할 스쿼드를 구성하기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한 토트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의 이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영국 축구 전문 매체 스포츠웹은 18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토트넘 이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도 보도했다.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표면화된 이적설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손흥민의 이름은 페네르바체,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시티,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됐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3년째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영입에 거듭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다시 한번 손흥민을 후보 명단에 올렸다고 한다. 영국의 팀토크는 알리타이드 모하메드 살라를 주요 타깃으로 꼽았지만 이적이 원하는 페이스로 진행되지 않아 대체 선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결국 손흥민이 그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아직 손흥민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지만 살라 이적이 무산될 경우 손흥민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한다. 급한 돈을 노리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이 가장 반가울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구단보다 높은 이적료를 낼 수 있고 같은 리그로 가는 것도 아니니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없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에게 약속한 수십억 원대의 계약금도 선수의 의지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사우디 이적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흥민의 인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선수 생활에서 돈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손흥민에게 수없이 접촉했지만 손흥민이 돈만을 이유로 이적을 추진했다면 이미 이적이 성사됐을 것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유럽 대회를 원한다. 토트넘에서 계속 뛰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되지만 다음 시즌과 그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꿈꾸게 될 것이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매력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손흥민이 이적을 원하는 구단은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구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를 충족한다면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관심 단계이지만 각 유럽 구단이 내부적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로, 코파 아메리카 등 유럽 대회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적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축구 팬들은 올 시즌 손흥민을 기대하고 있다. 선수의 선택을 지켜볼 이유가 있는 듯하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